다른 이야기 좀 해보고 2부에서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심각한 문제는 그런 것 같아.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 마누라 때문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어. 내가 무능한 건 둘째치고. 사실 내가 무능했기 때문에 마누라가 더 낯선 측면도 있잖아요. 끼어들 여지가 많고. 그런데 어떤 사회적 문제가 오고 당신은 지금 김건희를 택할래 국민을 택할래 묻는 상황이 온다면 보통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김건희를 최소한 얼굴을 디밀고 사죄를 한 번 더 시키고 뭐 부속실 만들어 갖고 김건희를 좀 나대지 않게끔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독자적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를 그렇게 이렇게 처분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지 마누라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이렇게 하라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한번 해봐. 답을 한번 해봐봐. 미친 거야? 나야 대한민국이야. 내가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뭐 하는데. 아까 봤잖아. 김건희가 윤석열을 갈고 가지고 안 한 거를 막 하게끔 만들고 막 그거랑 똑같은 모든 맥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따르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고급진 용어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청맹관이. 저게 청맹관이란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 운명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내 앞에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김건희한테 물어볼 것 같은. 뭐야.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장님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얘기를 했군요. 저는 이거를 청맹건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요. 여러분들 굉장히 분노했어야 될 게 김건희 관련한 지지율 이야기 나왔을 때 윤석열이가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단 말이에요. 저건 미친놈이 아닐까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정치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윤석열이가 애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1대 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이었잖아요. 그리고 정권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22대 국회 때 과반을 넘긴 다음에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당으로서는 가장 적은 의석을 얻은 정당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4대 개혁이나 이런 거는 취임하자마자 하는 거예요. 벌써 2년 반 지났잖아요. 임기 지금 99% 채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지지율 최저고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가 없으면 4대 개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얘는 자기 지지층 우리나라 극우들한테 뭐 지지율이 상관없이 나는 4대 개혁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건 그냥 쉽게 표현하면 딸딸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선행을 해야 되냐면 지 마누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처리해야죠. 근데 김건희는 그대로 두겠다 하면서 4대 개혁 박차를 가하겠다. 말하자면 말로만 하는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찍었던 분들은 날 지지해 주세요라는 저런 돌대가리 내가 처음 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붕짜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NSC를 안보실장 안보실장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언이 뭐라고 나면 윤석열이가 강경 대응하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 역할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 대통령이니까 지금부터 잘할게요. 우리 와이프는 잊어주세요. 이런 정말 유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고소하고 용산 8간신조차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강모 행정관은 음주운전 해가지고 징계도 받았는데 아직도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안 했어요. 걔네를 왜 정리해야 되는지 한동훈이한테 갖고 오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 정치 문법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이 한 번만 나 불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이야기 좀 하려고. 금방 가스라이팅 될 겁니다. 뭐냐면 정치는 태도의 예술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마음에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그런 문제로 송구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근데 윤석열 사과 안 하잖아 캐릭터가. 그럼요. 그리고 나서 그 태도로 뭘 보여주냐면 개각도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총선에 역대급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했는데 아직도 이분 살아 계시네요. 그 송장 상태로. 아유,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국회에 와서 난장판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하잖아. 난장판 치고 미친 있다니까. 할아버지가. 죽어나간다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도 좀 막대하기가 뭐한 거야.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참패를 했어요. 지금 내일이면 11월 달이에요. 내가 봤을 때 윤석열보다 임기 길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 해야 되잖아요. 야, 한덕수 총리가 그걸 노리고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을 명패 노리네. 만들고 명함 만들고 이제 뭐 저 시계까지 시계 만들어야 만들고. 되는데 야. 문제는 개각도 안 하죠. 개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도 정리 안 하죠. 저건 뭐냐면 민심은 신경 안 쓰겠다 하면 아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멋있다고 할지 몰라요. 남자다이 할 수 있는데 절대 다수 7, 80% 국민들은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음모론 제기했잖아. 김건희랑 진짜로 헤어지고 싶은가 보다. 강제로 헤어지고 싶은가 보다. 남자 여자를 같이 감옥에 넣는 경우는 없잖아. 난 그런 정도로 천하에 이런 꼴통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국면 전환용 인사 안 한다. 말을 국면 전환용이라고 쓰지만요. 사실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태도 같은 거거든요. 나는 국민에 대한 그 예의 같은 건 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물러날 수는 없잖아.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내 내각들을 대신 물러나게 함으로써 뭔가 좀 세시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안 해. 내각도 안 받고 김건희도 못 받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맹관이라는 이야기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 저런 자는 나 처음 본다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침몰하는 배에 누가 타겠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당장 뭐 내일부터라도 공무원들 안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탄핵 아주 대형 스모킹 건이 터졌는데 누가 이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나라가 정지된 거죠.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국면 전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 윤석열 정부는요 항상 뭐 새로운 게 없었어요. 뭔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압색, 구속영장 신청, 기소, 그 다음에 안보 불안 조성. 항상 맨날 물타기만 했어요. 근데 무슨 국면전원 인사를 안 해요. 솔직히 왜 인사 못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명태균 한 명만 뚫렸어도 이렇게 녹취록이 나오는데 용산 팔간시는 그냥 기가바이트로 있을 거 아니야 녹취가. 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소가 콧들에 뚫릴 것처럼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권을 하루도 잡으면 안 되는 자들이 남편하고 마누라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교육도 안 돼 있고 서양도 안 돼 있고 수준도 안 돼 있고 그렇다 보니 막 이명수 기자랑 막 통화하는 그게 김건희의 실체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는 사악한 쪽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머리를 갖고 있더라고. 다 들켜. 자, 근데 더 문제는요. 윤석열이 비정상이면 국민의힘이라도 정상이 돼야 되거든요. 한동훈이는 더 모자란 겁니다. 이렇게 기회가 오는데. 그러니까 저게 지금 썸네일은 멋있게 나왔어. 취임 100일 맞아서 한동훈이가 김여사 문제에 선제적 대응 어쩌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민들은 특감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잖아. 근데 거기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조차도 못하면 국민의힘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친윤 간신들이 바글바글하지.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냥 관종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금 국민의힘은 간신 정치와 관종 정치가 부딪히고 있고 실제로 국민 생각하는 그런 건 아예 없다. 그러면 대통령 그러지 당대표 그러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어제 딱 100일 날 그래도 국민들은 한동훈을 더 지지하잖아요. 윤석열보다. 그러면 뭐 보수 쇄신 같은 건 내걸어 놓고 김건희 문제 확실하게 특검으로 갑시다. 딱 했으면 박수 받았을 거 아니야. 무슨 특감이야 특감 이상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기보다는 보수의 좀 희망을 가고 있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너무 꼬라지가 이러니까 조금 한동훈 대표한테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조중동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조중동도 지금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대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런
살모사 한동훈이라고. 저거 살모사 이겨내야 돼. 동훈아 이겨내야 돼. 예. 보세요 지금 저게 뭐 저 민주 쪽 시위가 아니라니까요. 국민의힘 앞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아이 근데 저 너무 노골적이다. 저 머리는 너무 심했다. 아 저렇게까지는 우리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재밌는 짤에서 나왔듯이. 아 이거는 너무 민망하네. 참.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의견이 통합되는 날도 있네요. 근데 그냥 보수는 너무 적나라하네요. 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같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정도 되면 한동훈이라도 중심 잡았어야 되는데 쫄리는 거예요, 저런 게. 배신자 프레임에 안 빠지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맹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 만나러 가기 전에는 만납시다 해놓고 구체적인 날짜를 아예 안 잡고 피하고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너 만나자고 했잖아 왜 안 만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쫄보여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면 한동훈이가 무슨 어려운 일을 살아봤어. 노숙을 해봤어. 사업에 실패해봤어. 그냥 서울대 나와서 검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벼락 출세해가지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하고 국민의힘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멀었죠.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보수 유튜버들, 보수 꼴통 세력들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고소한 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수는 사실로 지네들끼리 싸운다고.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야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렇게 한동훈을 저렇게 얘기하냐 너무 그래서 심하다.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 항의했대잖아. 보수 유튜버들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왜 그래 이 새끼야. 자, 이 또한 지라가리님. 공범까지 확실하게 싹 쓸어버립시다. 쓰레기들 다 치워질 때까지 새날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아 진짜 구독할 시간이다. 예. 우리가 방송을 안 했는데 구독은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